오늘은 그 한양대학교 미래전략과정의 4차 산업혁명 강의하러 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재밌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전략과정에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또 뭐 자율주행차 등등등 우리 다양한 분야를 오늘 CEO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재밌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오늘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뭐 공유경제 이야기도 공유경제 요즘에 타다 그래가지고 뭐 있죠? 타다 그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뭐 등등등 있죠. 관련된 공유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요. 또 여러분들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비트코인?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조금 벌었어요. 네, 벌었는데 지금 또 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시간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 2시간 정도 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퀴즈부터 할까요? 퀴즈. 네, 그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요,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비하고 왔어요. 네, 스타벅스 상품권.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중부발전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아,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예전에 뭐 남동발전 뭐 이런 발전 많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도 하고 뭐 SNS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같이 생방송으로 같이 막 강의를 듣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찍은 이유는 뭐냐면요.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올려가지고 오늘 못 오신 분들 강의를 들으시라고. 네. 그래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럼 퀴즈가 들어갑니다. 퀴즈. 자, 그 여러분들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네. 알파고가 이제 알파고를 만든 회사는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예요.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그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지금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뭘 개발하고 있을까요? 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개발하고 있을까?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셔도 돼요. 네. 스마트폰으로.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뭐 국회나 공무원 아니면 저 뭐 진천에 있는 국가인재개발원이나 다양한 곳에 가서 이 4차 산업혁명 강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인사혁신처에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다 들어봐라. 아마 이런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이 강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퀴즈를 한번 먼저 냅니다. 퀴즈. 지금 여러분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 많이들 아마 긴장하시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만든 회사는 뭘 개발하고 있을지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게임 AI? 네? 게임 AI? 게임 MR? 네. 또 우리 정관장 사장님은요? 아직 안 잘하셨어요. 네. 자, 지금 뭘 개발할까요? 딥마인드는 뭘 개발하고 있을까? 네. 자, 딥마인드. 자, 그러면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앞으로 우리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정관장 먹으면 더 120살까지도 살 수 있겠죠. 네. 자, 힌트입니다. 힌트. 단백질? 네. 또. 네.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수명 연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 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앞으로 100세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지금 많이 M&A를 하고 있어요. 우리 M&A 거기 회장님 계시지만 구글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그런 여러 수명 연장을 한 건강을 위한 뭐 이런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을 M&A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차고 있는 게 이제 팔찌잖아요. 그냥 팔찌요. 그냥 팔찌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팔찌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 팔찌를 전 국민들이 전부 차게 될 겁니다. 이미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어요. 요거랑 비슷한 팔찌들을 줘가지고요. 국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 여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뭐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지역에 있는 보건소로 연락이 갑니다. 국민 건강을 이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조만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국민들한테 전부 이런 센서가 달린 팔찌들을 전부 보급을 할 거란 얘기죠.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팔찌를 그냥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차니까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서 드릴 거란 얘기입니다. 이 안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뭐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를 얘가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주치의나 보건소에 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김기련님이신가요? 예, 이거 차고 있는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다. 아, 여기 보건소인데요. 예, 김기련님 그 병원이나 보건소에 오셔서 진찰 좀 받으세요. 근데 바빠서 안 갔어요. 그 다음 달에 그 의료보험료가 2배로 뜁니다. 예, 병원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 오늘의 주제가 인공지능인데요. 네, 요즘에 인공지능 의사하고 사람 의사하고 같이 협진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진단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사람 의사하고 인공지능 의사하고. 자, 그럼 어떤 환자가 인공지능 의사를 더 신뢰할까요? 사람 의사를 더 신뢰할까요? 네, 51대 49로요. 네, 51대 49로 그 인공지능 의사를 더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뭐 암이냐 아니냐 진단할 때 사람 의사는 오진할 수가 있어요. 오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의사는 거의 오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먹질 않아요. 하루에도 논문을 몇 편을 읽고 책을 몇 편을 읽고 여기서 여러 가지 임상 관련된 자료들을 거의 100% 기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을 하니까 사람 의사보다 인공지능 의사를 더 신뢰하는. 그래서 지금 의사분들도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협진할 것이냐, 이런 관련된 세미나를 많이 듣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기존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그냥 먹으면 돼요.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뭐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딱 먹으면요, 얘가 쫙 가서 위 쫙 찍어갖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 찍어갖고 나오고 딱 분석하면 뭐 용종이 있느니 뭐가 있느니 위산가다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료도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가서 아픈 데만 쫙 가가지고요, 거기 레이저로 이렇게 쫙 뭐 치료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있는 이런 팔찌부터 안경부터 옷부터 신발 뭐 이런 거 전부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건강 체크를 해줍니다. 네. 신발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운동량을 체크를 해주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해가고 그 다음에 이미 벨트에 하는 거는 개발이 됐어요. 벨트. 그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벨트를 딱 차고 있으면 이게 운동량하고 그 다음에 칼로리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운동 좀 더 하세요. 뭐 허리 수치가 늘었네요. 등등이라고 개발돼가지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갔을 때 그 프랑스 대통령한테 선물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벨트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옷에 센서가 달려가지고요. 옷만 딱 입고 있어도 여기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주치의한테 보내주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안경에다가도 있어서 몸에 장착되는 모든 거에 센서를 달아서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4차 산업혁명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가받은 이런 단체인데요.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와 강의와 책도 쓰고 막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럽니다.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우리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앞서가고 있느냐, 뒤처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할 거고요. 우리의 미래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 건지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우리가 10몇 년 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바뀔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요즘에 코리아에 계시는 분 그렇겠지만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앉아가고요. 어르신들이 서서 갑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 코레일 앱을 쓸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가지고 표 사다가 그분들은 서서 가고요. 젊은 친구들은 앱으로 표 예약해가지고 그분 앉아갑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식당에 가면 요즘에는 다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거기서 안 가려고 그래요. 이런 거 있는 데는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가가지고 뭐 눌러야 되고 막 돈 넣어야 되고 이거 귀찮은 거야. 그런데 안 가고 사람이 가서 주문받고 사람이 해주는 데를 가시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큰 격차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격차가 앞으로는 점점 심화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아마 많은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강의 들어보신 분? 네.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디서? 우리 선생님? 네? 네. 응? 어디서 누구의 강의를? 네. 아, 윤 박사님한테? 네, 좋습니다. 또, 네. 저한테 도곡동에 있는 네. 아, 이민아 교수님한테? 네, 다 저희 다 은사님들이십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아 박사님이 뭐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 윤은기 원장님은 예전에 그 공무원 교육원 원장 계실 때 그때부터 알고 지냈고, 네. 자, 그러시면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같다가 보시면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면 어떤 분은 코를 만지면 코끼리는 코야. 어떤 분은 등에 타면 코끼리는 뭐 등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코를 만지는 사람은 사물 인터넷이다.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또 4차 산업혁명은 뭐 전기 자율 주행차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니야 인공지능이야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블록체인이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빅데이터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이건 AR, VR이야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와 닿고 있는 그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인공지능 로봇과 사물 인터넷 등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 1차 혁명이 어떻고 2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3차가 어떻고 4차가 어떻고 1차는 뭐냐면 증기기관이 처음 개발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1차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전기가 개발됐을 때를 2차라고 합니다. 3차는요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 인터넷이 개발돼 가지고 그때를 3차라고 합니다. 네, 3차. 그리고 4차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업무들을 많이 대신해 준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업무들을 많이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학교 가면은요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경영학과를 갔어요. 여기 한양대학교에 와서 자 우리 학생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공무원이요, 은행이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은행은 점점 점포를 줄일 거다. 지난번에 K은행에서 파업했는데 아무도 불편함을 못 느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은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다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은행에서는 앞으로는 채용을 많이 안 할 거다. 그리고 공무원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교회 가면 그거 없어요. 유치부가 없어요. 아이들을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인구는 점점 줄는데 공무원만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향후에는 이제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될 거예요. 통합이 돼서 공무원들을 이제 뭐 이렇게 퇴직을 못 시키니까 이제 그 오전반, 오후반으로 근무시킬 겁니다. 네. 월급을 줄이고 오전반 근무하고 동사무소 가서 오전반 근무하고 오후반 근무하고 그럴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동사무소에 지금 20명이 근무했으면 5명으로 줄일 거라는 얘기죠.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상담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 뭐 서류도 끊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많이 활성화되면 굳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스마트폰만 갖다가 딱 대기만 하면 QR코드 딱 대기만 하면 신분이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세상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물 인터넷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앞에 계신 회장님, 집에서 주무시려고 딱 누웠는데 불이 안 꺼져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불이 안 꺼져 있어요. 딱 침대에 누웠는데.
나도 일어나서 꺼야 그죠? 어떤 분은 여보 불 좀 꺼줘 그러는데.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전등 스위치에다가 센서를 달는 거예요.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불 꺼! 그러면 불 꺼지고, 켜! 그러면 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은 집에서 이 가스 잠그고 나왔나 안 잠그나 궁금해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고 막 그러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밖에 딱 나가면서 이제 쫙 해서 여기서 가스 잠궈줘. 그러면 가스가 딱 자동으로 잠궈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에어컨 켜줘. 그럼 집에 있는 이제 에어컨이 쫙 켜져서 집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고 겨울에는 보일러 켜줘서 따뜻하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미국에는 이런 사물 인터넷 되어 있는 이런 기기들 많이 팝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센서를 사다가 자기가 직접 붙여요. 직접 붙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제어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거나 음성으로 제어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이런 사물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인터넷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거나 뭐 음성으로 제어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난 강아지를 키운다. 강아지. 고양이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세요? 고양이 또? 고양이? 예. 고양이 혼자 두고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죠. 그래서 어디다 호텔에 맡기죠. 아니면 데리고 가나요? 가깝게 사는데 왜 맡기죠? 저도 집에 이제 강아지가 둘이 있는데 이 강아지 둘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님 댁에 맡기고 합니다. 어머님이 이제 맡겨주시는데 굉장히 귀찮아하세요. 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맡겨주십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강아지 호텔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 공원에 가면요, 이게 사람 공원이 아니라 완전 개 공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녁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강아지들하고 산책하고 평소에는 사람들과 대화도 안 나누던 사람들이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이거 뭐 종류가 뭐예요? 몇 살이에요?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더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끼리는 대화를 안 나누는데 강아지를 매개로 대화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LG U+에서 이런 사물 인터넷을 최초로 강아지 쪽에다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엄마 이제 다녀올게. 잘 지키고 있어? 갈게. 엄마랑 같이 가야지. 일로 와. 아이 예쁘다. 나의 반려견 히릿은 12살입니다. 히릿은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면 스르륵 잠이 들기도 하는 순한 녀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두어도 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엄마 왔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집에 오면 뛰어나오던 히릿이 문 앞에 앉아서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또 여기서 자고 있었어? 어디 아파? 히릿이 디스크네. 히릿 나이는 사람 나이로 치면 할머니예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앉아서 주는 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내가 없는 동안 히릿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불안했을지를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내가 히릿을 키울 자격이 있을까요? 나는 오늘도 히릿을 돌봅니다. 더운 날엔 선풍기도 켜주고
외로워 보이면 TV도 켜주고 어두워져서 불안해하면 불도 켜줍니다. 그리고 앉아서 조는 것 같으면 노래도 부릅니다. 잘 자라 우리. 제가 노래를 불러주면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네. 네. 요즘의 세태입니다. 요즘에 젊은 처자들이 결혼 안 하고요. 강아지랑 살아요. 예, 예, 강아지랑 살고 지난번에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조찬 모임에 갔어요. 시의 과정인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저 아가씨는 왜 강아지를 낳대야 그러더라고요. 잘 자라 우리 아기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강아지 키우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 아침에 학교 출근할 때는요 학교에 맡기고 갑니다. 유치원에다가. 그리고 퇴근하면 데려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유치원비가 사람만큼 비싸요. 예. 아침에 딱 이렇게 강아지 뒤에다가 책보 쌓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맡겨놓고 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앞으로의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지나면 점점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 어떤 건지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네.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인터넷으로 많은 것에 센서로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뭐냐면 이 센서를 달아가지고요. 내 가방에 센서가 달아서 가방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알람에 울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양복 상의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에 그 지하철에 올려놓고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양복 센서에다 여기다가 양복에다 센서를 달아놓으면 나랑 뭐 몇 미터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빵빵 울리는 거죠. 아, 내가 옷 놓고 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센서.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 먹을 때 이제 우리 약 먹는 시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센서가 달려 있어서 9시, 뭐 12시, 6시 되면요 약 먹으라고 또 이렇게 센서가 알람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쉽게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들을 보면요, 이 사물 인터넷들이 어디에 많이 쓰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신발, 벨트에 센서를 달아서 여러 가지 건강 체크도 하고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또 헬스 기기, 스마트팜. 요즘에 이 스마트팜에 가면은 직접 사람들이 가서 뭐 물 주고 거기에 있는 뭐 비닐하우스 걷고 안 합니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습도 온도 보고 집에서 자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비닐하우스 열어야지 탁 누르면 비닐하우스 쫙 열려요. 네, 비가 오네? 그러면 이제 탁 닫고요. 네, 그리고 수확하는 것도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토마토도 따고 딸기도 따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네, 그래서 공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산업용 로봇들이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데 가면요 로봇들이 거의 조립하고 그럽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네, 스마트 시티. 아까 말씀드린 게 스마트 홈이에요. 네, 집에서 뭐 불 켜줘, 불 꺼줘 하는 게 스마트 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요 기저귀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아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시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기의 용변 유무를 감지해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스마트 기저귀, 또 휴대폰이나 지갑, 가방의 위치를 감지해서 분실을 막아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8개월 된 아기 엄마 윤주 씨의 핸드폰에선 하루 대여섯 번씩 엄마를 찾는 알람이 울립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라는 알람입니다. 기저귀 겉면에 붙이는 이 센서는 냄새와 온습도를 감지해 아기가 하루에 몇 번이나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지, 그리고 변비나 설사는 아닌지 아기의 배변 습관과 건강을 챙겨줍니다.
제가 좀 워킹맘이라서 이제 아이를 맡기게 되더라도 아이가 뭐 잘 먹고 있는지, 대소변을 잘 보고 있는지, 또 이제 그런 이제 관리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정말 다양한 곳에 센서를 달죠. 네, 그래서 센서를 달아서 보통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는 쉬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바로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오는 거예요. 마미 그럼 얘가 쉬야를 했구나. 그걸 갈아주면 건강하겠죠. 네, 그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인공지능 로봇.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는 뭐 그렇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정말 제가 보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국세공무원 그 교육원에 갔어요. 제주도에. 네. 갔는데 막 9급, 7급 이제 신규 임용되신 분들이 교육받고 있더라는 얘기죠. 가서요.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 1위, 2위, 3위를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하더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업무들, 어떤 문서를 다루는 업무들은 이제 로봇들이 많이 할 거란 얘기죠. 로봇들이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요. 여기에 어디냐면 여기 이마트 성수점이에요. 이마트 성수점에 가면요. 요런 로봇이 있습니다. 안내 로봇이 안내 로봇. 네.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여기 식용유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아니고 이 로봇한테 물어본대요. 식용유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네, 우측에 B열에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로봇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여기 이제 어떤 마트인지 있으면 다른 마트 안 가고 이 마트를 간다는 얘기죠. 이 마트. 이쪽 마트를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엄마 나 여기 이 마트 가고 싶어. 여기 가고 싶어. 네, 라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산업용 로봇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산업용 로봇들이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야, 그럼 로봇들이 많은 업무를 다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면 세금은 어떻게 거둘 거냐? 나라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 로봇들한테 세금을 받을 겁니다. 이제 네, 로봇들한테 공장에서 사람을 인력을 줄이고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로봇세라는 걸 받을 거예요. 로봇들한테 로봇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복지를 하는 거죠. 보편적인 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기본 급여를 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로봇들한테 세금을 받을 거다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수술이니 뭐니 하는 것들 전부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할 거란 얘기죠. 네. 왜냐하면 사람 의사는 손 떨리면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해서 막 안에다가 가위도 집어넣는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정말 세밀하게 수술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하는 로봇도 개발해 있습니다. 요리하는 로봇.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총무님이 좋아하실 만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조만간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가사를 분담을 합니다. 네. 정말 사람 같은 로봇이 가사를 분담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이 앞으로 출현할지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그럼 과연 현재는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 작년 초에 직접 제가 보고 왔는데요.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AI 로봇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죠. 배우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본따 화제를 모은 AI 로봇이 UN 회의에 참석해서 달변을 뽐냈습니다. AI가 외교관의 역할을 한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진혜석 PD입니다. AI 로봇 소피아가 UN 회의 연단에 섰습니다. 사회자와 UN의 역할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Internet or electricity? What can we do at the UN to help them? AI could help efficiently distribute the world's existing resources, like food and energy. 인간보다 무엇을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I am a year and a half old and I can see you, have a full conversation, make thousands of facial expressions, and understand speech and meaning behind words. 올해 1살인 소피아는 배우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본따 제작했습니다. 네, 자 퀴즈입니다. 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퀴즈 낼게요. 자, 이 오드리 헵번은 머리카락이 있는데
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는 머리카락을 안 했을까요? 전기? 또요? 왜 안 했을까요? 머리에다가 왜 가발을 안 씌웠을까요? 정전기? 또? 로봇 상징에서 또요? 네. 또? 똑같은 운동할까 봐. 점점 맞춰가고 있어요. 거의 점점 맞춰가고 있어요. 네. 좀만 더. 자, 먼저 공학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 맞춰가고 계십니다. 왜 머리카락을 안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지난번에 공무원 경영 가니까 딱딱 맞추더라고요.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얘는 로봇은 컴퓨터예요. 컴퓨터. 발열 때문에. 네. 머리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요. 얘가 발열 때문에 막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소피아가 한국에 왔을 때 한복을 입혀놨어요. 네. 얼마나 더워요 이게. 얘가 막 중간에 질문하는데 엉뚱한 대답하더라고요. 막 오작동하더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기 때문에 이제 발열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가발까지 씌워놓으면 사람하고 너무 혼동이 돼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피아가 왔을 때 꼬마애가 나와가지고 피부를 만져봤어요. 만져보더니 막 울어요. 막. 왜 우냐 그랬더니 너무 사람 피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지만 얘가 로봇이니까 우리보다 좀 밑에 같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머리카락까지 해놓으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도 뺏어가겠구나. 공상과학 영화처럼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이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들이 개발되어 가고 있다. 조만간 보면 이런 로봇들이 많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로봇들을 이제 영상도 찍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보시면 자, 이 로봇은 뭐냐면요. 혹시 증권회사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증권회사? 네. 여행사. 로봇 어드바이저. 네. 요즘에 그 많은 증권사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저희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상담해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식 투자 관련.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계시네. 그죠? 로봇 어드바이저가 상담하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맨들이 요즘에 힘들어요. 뭐 요즘에 잘 뽑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가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시황 분석하고 이거 주문하세요. 뭐 베트남 주식을 사세요. 뭐 어디 사세요. 한다는 얘기죠. 사람 판단보다 더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로봇 어드바이저한테 주문 넣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전화 받아서 어디 가실래 근데 지금은 거기서 말하면 로봇이 쫙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인터파크 여행사 같은 데 보면요. 로봇 챗봇이 상담을 웬만한 건 해줘요. 웬만한 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면 사람이 합니다. 점점 우리의 일자리들은 이렇게 줄어가고 있다. 이런 로봇들이 많이 대신해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